예, 몸통 인문학 강의 59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카라마야이며 또 범어이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을 뿌리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7만 년 전에 사라진 무 제국에서부터 순다 대륙을 거쳐서 순다 환인 시대, 천축 환인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쓰였던 사라진 무 제국 순다 대륙에서 쓰였던 말이 바로 마야어라는 겁니다. 마야어. 예. 그 다음에 무어라고도 일명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마야어가 우리의 인류 조상의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말들 중에서는 가장 시원적인 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말이 그러면 어떠한 그 형태로 이제 달라지는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그 서임과 전달과 목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서느냐, 또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말은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목적어가 뒤에 나온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었다 이거야. 먹었다 이러면은 거기에는 굳이 밥을 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밥을 먹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동남아시아에 처음에 말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전달하는 의미에 크게 뭐냐면 중요치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의 말이 주어, 목적어, 동사지 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밥을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전달하는 데 더 치중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 목적어, 수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이 왜 만만디고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영어도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 말은 중국이나 영어는 매우 뭐냐면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쓰는 말이 사라진 무 대륙, 순다 대륙에서 쓰였던 말이고요. 구석기 시대가 이때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죠. 이 시기에 어떤 목적을 먼저 말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이고요. 지금도 그 흔적이 동남아시아에는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쁠 게 없는 것이죠.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고대서와 태고사를 이해하면은 그 시대 때의 그 환경과 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어를 먼저 말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목적을 먼저 말해야 되는 입장이 놓여졌을 때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났을 때는 시급하고 급할 때는 목적부터는 먼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갑자기 돌변한 급한 상황이 이제 도래했을 때는 우리는 뭐냐면은 말을 하는데 전달을 목적을 먼저 중심으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소 뭐냐면은 목적어 중심의 나라다. 목적어 중심의 나라는 매우 성격이 급하다. 이런 말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주변 사항이 매우 급박한 뭐냐면 환경이 도래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알타이어의 말의 형식은 띠긴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어, 목적어, 수료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 전혀 알타이어계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에 더 가깝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엄밀히 말하면 알타이어 계통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알타이, 스키타이 정치 문화적인 영향이 우리가 좀 있긴 하지만은 그 뿌리는 뭐냐면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뿌리는 힌두어의 버마어, 즉 다시 미얀마어죠. 미얀마어와 티벳, 몽골의 목적어 중심의 영향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어, 목적어, 수로 중심이긴 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수로 중심이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얘가 여기 밑에 있네요. 자, 말의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말은 수로 중심의 언어라는 것이죠. 자, 즉 다시 말하면 격식의 언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진지를 잡수 씌었었습니까? 이렇게 수어를 뭐냐면 매우 극존칭, 그 다음에 피동사, 목적어, 수로 중심으로 뭐냐면은 변화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그만큼 그 말 속에 지배자와 피지배의 관계가 복잡단언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의 경위와 존재로서 쓰는 말을 그 속에서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로 우리의 남방문화권의 문화는 피지배층이 지배자 하늘에게 요구와 대답을 받아내는 양식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말은 북방계의 뭐냐면 알타이어 계통의 말이긴 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보면은 남방문화권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가 힌두어, 미얀마, 티베트, 몽골, 한국어가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형식면에서는 알타이에게 들어가지만 내용면에서는 뭐냐면은 남방문화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목적어가 먼저 나오느냐 나중 말해도 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같은 동남아시아에는 호주 원주민의 말과 필리핀 일부의 말에서도 주어, 목적어, 수로가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와 영향이 밀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형식을 호주 원주민과 필리핀의 일부에서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은 아까 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전달하는 면에서 목적어를 먼저 말하고 말의 양식은 수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점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라나 가야 말은 우리가 밥 묻나 이렇게 하죠. 밥 묻나 라고 말을 하지 밥 먹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라나 가야 말은 매우 뭐냐면은 목적어 중심의 명령조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배자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또 신라 가야 말이 지배자적 그 문화와도 관계되어 있다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예, 우리가 말 속에서도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문화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같은 동북아의 나라 중 일본은 또 일본은 형식적이면서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은 내용면에서는 매우 명령조 중심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전달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말이 매우 더 호전적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도 바로 일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일본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북방 동호인들이잖아요. 북방 동호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방 유목민들이 그 지배 계급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또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과 한국이 정체성이 다르고 뿌리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문화사적으로 표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훨씬 명령조의 말이고 목적어 전달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일본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 예, 이를 난 매우 주술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주술적이라 볼 수 있다는 우리가 수로 중심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 받들기 위한 주술적이란 표현하고 싶다. 여기서도 제사장 계급이 지배자의 입장에서 하늘의 정성을 다하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제가 주술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뜻받쳤던 무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문화가 매우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뜻받드는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말하는 동이 문화권이 제사장 계급으로 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좀 더 앞으로도 심오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 계급에서 말하는 하늘의 제사와 제사를 지낸 것과 북방 민족들이 북방 계급 문자가 천자가 되었음을 하늘에 고하는 천지와는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제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라 가야권의 문화가 군사계급의 문화인데 서융의 바로 군사계급에서 왔던 것이고요. 매우 명령적이고 투박하고 짤막하죠. 자, 그의 반면에 남방 문화는 매우 격식을 갖추고 존중하는 문화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전남 문화권은 말씨와 말의 표현에서 매우 존중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경상도 사람들은 매우 시끄럽고 공격적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가지고 쓰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융의 후예인 북방 문화권은 천재를 중심으로 소도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남방 문화권은 무사상과 자연 숭배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영어라든지 중국 동남아인들이 수료 중심의 주어 동사 목적어에 반해서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수료 중심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은 한두 번 계속 읽어보면서 또 제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해야만이 좀 더 깊고 심오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고대서와 태고사에 대한 그 역사를 이해해야만이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리라 생각했어요. 나 역시도 부족하면 많이 공부하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